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운명처럼 저희 영상을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솔로분들을 위한 12월 연애운을 타로카드로 뽑아서 읽어드릴게요. 연애운을 들어보시면서 어떤 사건들이 있을지,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미리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번 달에는 다른 누구보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더 많이 사랑하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카드를 뽑아왔어요. 12월의 연애운을 생각하시면서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시간 5초 드립니다. 초록 고르신 분들, 오늘 뽑으신 카드들 보면서 여러분의 12월 연애운을 읽어봤는데요. 이번 달은 카드들이 여러분의 연애운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머릿속으로는 그걸 좀 부정하게 되고 또 포기하게 되는 그런 논리도 생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연애운은 좋은데 여러분의 과거 잠재의식이라던가 관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을 주저앉게 만들거나 또 자책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초록분들의 매력은 더 올라가게 되는데 막상 여러분은 커튼 뒤로 숨어들게 되는 좀 그런 흐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카드들은 안 된다,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연애운이 좋은데 그걸 방어막으로 막으면서 좀 이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기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카드들은 여러분에게 조금 더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들면 안 될까? 좀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연애운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에너지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 그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 사람이 당신에게 로맨틱한 에너지를 주게 된다. 그 신호의 흐름이 있다라는 분명 존재하는 에너지 기운이 있는데요. 그 신호의 흐름 자체도 분명히 여러분이 감지하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이실 거예요. 한 사람의 행동이 뭔가 특별하게 다가오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의도를 보내온다.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그 상대방을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의 신호를 분명히 알아챘는데 그걸 티를 낼까 말까, 모른 척하고 무시할까? 아니면 나도 뭔가 반응을 해볼까? 정말 복잡한 마음도 생기실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번 달 초록분들은 연애운이 좋은데 머릿속으로는 논리와 이성은 좀 거부하게 되는 그런 흐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번 달 초록분들의 일단 대표적인 사건과 장면을 읽어보면 여러분에게 가까운 사람, 물리적인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등장한다고 보이는데요. 회사나 학교, 또 학원, 알바하시는 곳, 건물, 이렇게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공간, 여기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이번 달에 여러분에게 좀 구체적인 에너지를 보내는 그런 사람이 등장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은연중에 보내는 신호를 여러분이 눈치채게 되시거든요. 특히 초록분들에게는 이번 달에 직감이라는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감, 그 촉이 발달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미세한 움직임도 여러분이 눈치를 채실 수 있고 또 그 움직임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것도 순식간에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때라고 보여요. 특히 이 직감이라는 카드에는 숫자 22번이 들어와 있는데요.
20이라는 숫자는 매직 넘버라서 이 현재의 나의 모습 그 자체가 완성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 안에 이미 균형이 있고 감각이 있으니까 주변에 휩쓸릴 필요가 없다. 그런 식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20이라는 숫자는 약간 초원에 살고 있는 최고 권력자, 약간 숫사자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나보다 힘이 약하고 심지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하이에나? 이런 사람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는 시기인 거죠. 그 정도의 직관력이 발휘되는 시기다라고 보이는데요. 또 그렇다면 어떤 사건이 하나 등장했을 때 누군가의 조언을 들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주변 사람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내 편인지 내 사람인지 아니면 하이에나인지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이는데요. 이번 달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로맨틱한 신호가 들어오고 여러분이 판단하게 될 때 그걸 또 관찰하는 제3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참견할 수 있죠. 저 사람이 너한테 호감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은연중에 여러분 마음을 떠보는 사람, 또 그러면서 괜히 소문만 내려는 그런 사람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입소문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의 본능의 머릿속에서는 그냥 지금은 신호를 거부하는 게 낫겠다. 신호가 더 강해지고 혹은 내 마음이 좀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움직여야지. 안 그러면 괜히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내 평판만 나빠질 수 있다. 좀 이런 마음도 드실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번 달 여러분은 다가오는 신호가 있는데 그걸 막으려는 마음도 생기고 오히려 도망가려는 모습도 생길 수 있어요. 왜 도망가실까 생각해보면 이미 그 사람이랑 관계가 좀 다른 방식으로 이미 맺어졌기 때문에 그게 틀어지면 후폭풍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미 그 사람이랑 회사 동료로 맺어져 있는데 나중에 어색해지면 헤어지면 어떻게 하지? 좀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연애할 때가 지금은 아니다. 혹은 상대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상대방과 나와의 비교 관점 여기서도 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흐름들,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들은 사실 이 직관과는 좀 무관한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 나중에 헤어지면 어떡하지? 이거는 상대방이랑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헤어질 것을 혹은 불편한 관계가 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또 그렇게 부정적인 상상을 하면서 나온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의미가 없어요. 직관은 원래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카드가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내가 연애할 때가 아니야. 혹은 저 사람은 별로야. 이렇게 이 두 가지의 생각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잠재의식, 여러분의 경험이 쌓여온 논리, 이게 지금 직관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저 사람과 연애할 때가 아닌지 그거는 정말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다 오직 나의 과거 경험 데이터 그걸 기반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또 심지어 다른 사람이 간섭하는 것도 너 지금 연애할 때가 아니야. 아니면 저 사람 너한테 호감 있는 거 아니야. 혹은 저 사람 바람둥이래. 이렇게 소문이 떠돈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 과거의 데이터가 말하는 부정적인 이야기고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이랑 딱 둘이 있을 때 느끼게 되는 직감이 있어요. 그 직감이 아닌 것은 다 의미가 없거든요. 또 실제로 사람들의 소문 같은 거는 실체가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이 하이에나가 되면서 나의 직감을 방해한다거나 혹은 나 스스로의 과거 경험, 나의 잠재의식, 그게 자체가 하이에나가 돼서 부정적인 관념이 논리로 만들어지는 그런 시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카드에서도 혼자 있기를 자처하는 은둔자, 또 칼의 여왕 카드, 나는 긍정적인 미래를 거부할 거야 라고 칼을 내밀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앞에 있는 카드들을 보면 황제 카드, 당신은 혼자서 오롯이 선택할 수 있다. 미래를 적극적으로 바꿔라.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오롯이 영적인 판단력, 당신의 직감을 믿어라. 이렇게 교환 카드도 들어왔어요. 이렇게 분명히 이번 달에는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좀 친근하게 대하면서 특별하게 정말 가족처럼 대한다든지 혹은 센스 있게 뭔가 챙겨준다든지 이렇게 행동을 하나 하는데 그 안에 의도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을 하루 이틀 생각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좀 오래 관찰하고 다가오는 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주로 쓰고 있는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상대방이 그걸 주워서 가져다 준다든지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그걸 들고 있었던 걸 눈여겨봤던 거죠. 혹은 여러분이 처음 멀리서 무거운 물건 들고 올 때 보고 다가와서 들어준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행동들이 굉장히 사소하고 작아 보이지만 그건 사실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라는 증거가 있거든요. 또 그 방향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그 장면 자체로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나를 오랫동안 지켜봐 왔구나. 그리고 나에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딱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이 직감적으로 아, 이 사람이 나를 좀 생각했구나. 이렇게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머릿속으로는 계속 아니야,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여러분의 논리는 사실 진짜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기 직전에 나오는 이런 거부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원래 가장 어두운 때는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그 정도로 가장 눈부신 순간은 이 어두운 터널의 끝에 가서야 마주할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오늘 카드들은 초록분들에게 너 정말 머릿속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구나. 근데 이제는 진짜 날개를 달고 날아가야 되는데 그 정도 변화가 있는데 근데 그걸 끝까지 거부하지는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 변화라는 트랜스포메이션 이 카드는 그냥 체인지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 형태 자체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인어공주가 이제 더 이상은 인어로 살지 않겠다. 나는 이제 인간으로 변화하겠다라고 결정한 정도의 변화거든요. 또 애벌레였던 나비가 이제 허물을 벗는 그런 과정이기도 해요. 이렇게 초록분들에게는 이번 달을 기점으로 엄청난 사람이 한 명 들어올 수 있고 또 이 사람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머릿속으로 나는 외적인 조건도 따지고 싶어. 혹은 또 주변에서 얘기하는 평판도 들어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짜 이 사람의 진가, 또 이 사람과 나와의 정말 케미 이런 건 좀 제쳐주게 되고 또 잘 못 보게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뒤에 들어온 클리어 쿼츠 카드 보시면 크리스탈 클리어하게 정말 깨끗하게 살펴봐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깨끗하게 살펴보아야 된다. 이거는 좀 여러 차원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일단 내 마음을 크리스탈 클리어하게 아주 깨끗하게 돌아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나는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상태인 건 맞나? 그럼 나는 그냥 한 장면이나 어떤 달콤한 한마디, 육체적인 뜨거움 그런 사랑 원하고 있는 건가? 나는 진짜 어떤 사랑이 하고 싶은 걸까? 이렇게 나에게 물어보는 과정 필요하고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과거의 나는 도대체 어떤 상처를 받았던 걸까? 그래서 내가 어떤 장애물, 어떤 방해물, 또 어떤 부정적인 관점 갖게 된 걸까? 나한테 남겨져 있는 트라우마 같은 건 뭐가 있을까? 또 내가 다음 연애 상대한테 기대하는 건 뭘까? 자주 연락하는 거, 선물 주는 거, 신뢰를 주는 거, 나한테 집중하는 거? 뭐는 내가 원하고 뭐는 절대 안 되는 걸까? 나는 어디까지 허용할 거고 어디까지는 안 된다고 말할 건가? 이렇게 나에 대해서 아주 싹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이 정리가 되면 쓸데없는 논리들이 다 청소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여러분에 대해서 말한다거나 혹은 주변에서 여러분의 상대방, 그 사람에 대해 얘기한다거나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도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조언도 필요가 없고요.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지고 정말 여러분의 직관, 여러분의 판단력 그것만 남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나를 믿을 수 있거든요. 나는 이상한 행동, 또 나중에 후회할 만한 행동 그런 거 할 리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상황과 상대방 이걸 아주 말끔한 상태로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직관이 키워지면 아마 상대방의 눈빛만 봐도 또 심지어 얼굴을 보지 않고 저 멀리서 내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그 목소리만 들어도 저 사람의 속마음, 의도, 호감도 이거같이 다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나에 대한 직관이 원래 커지면 세상에 대한 직관은 더 빨리 키워져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뭔가 움직이려고 할 필요 없고 내가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내 마음을 정리하고 단속하고 혹시 과거의 경험이 트라우마처럼 남은 건 아닌지 그것 때문에 내가 새로운 기운을 끌어당기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 내가 주변 사람들 말에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지 결국 이렇게 나만 살펴보면 연애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특히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영혼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함께하는 사람 중에 분명히 있다. 이번 달 파트너십이 들어온다. 우정의 관계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도 어차피 이번 달에 당장 여러분한테 어떤 육체적인 스킨십을 하려고 한다거나 또 여러분한테 막 그런 페로몬 같은 거 풍기면서 다가오진 않을 거예요. 그건 또 이 사람의 스타일이 아니기도 하고요. 여러분 스타일도 아니에요. 일단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
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 우정처럼 파트너처럼 함께하고 싶은 그런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여러분이 이번 달에 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카드들은 저는 연애운으로 정말 좋은 카드들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소유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요. 또 거꾸로 방치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저 옆에서 함께 각자의 길을 살아가되 힘이 되어주는 사람, 그런 관점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말끔하게 바라보시고요. 억지로 쳐내지 마시고요. 그 전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시면서 직관을 발휘하시고 이번 달에는 일단 그 사람을 알아차려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서서히 부드럽게 두 분만의 거리감 좁혀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초록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라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12월 연애운을 읽어봤는데요.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이번 달에 여러분에겐 새로운 감각이 들어오고 또 새로운 관점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연애운을 볼 때 주변 상황이 달라지면서 또 여러분의 반응이나 감정이 달라지는 흐름, 또 수동적으로 생기는 기운이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보라분들의 카드를 보면 그 기운들이 수동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딱히 주변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고 또 관점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새롭게 보이게 되는 것이 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바꿔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라분들의 연애운은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보셨을 때 딱히 주변이 바뀌지 않는 것 같다. 달라지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딱 12월 1일이 되자마자 갑자기 온 세상이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루하루는 좀 일정하고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도 사람 마음이 참 희한한 게 요만큼만 다르게 보기 시작해도 일상이 달라지게 되고 이 일상의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보라분들의 이번 달 연애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갈 수 있다.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바꿔야 되나? 나도 고집 있는 사람이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아무 변화가 없는 달일 수 있어요. 하지만 새롭게 생각해보자. 이렇게 결정하시고 조금 고개를 삐딱하게 기울여서 주변을 살펴보시면 좀 새로운 사건들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보여져요. 만약에 보라분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신다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것,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주변에 있는 인물을 여러분이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다. 이런 점인데요. 일단 이번 달에는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까지는 로맨틱한 감정을 그다지 불러오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새로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새롭게 보게 된다는 거는 이분을 여러분의 저울 위에 올려놓는 거랑 같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일상적인 관계에 있던 사람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저울 위에 올려놨다라는 거는 내가 이 사람을 한 번 더 객관적인 시선에서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동시에 저울에 내가 올려놓을 만한 사람, 내 저울에 있을 만한, 내가 생각해볼 만한 사람인가 이렇게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굉장히 신중하게 저울에 올려놓으신다 이런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보라분들이 다음 연애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기고 계신 부분이거든요. 사랑이 좀 쉽지 않다. 사랑은 쉬운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쉽다, 어렵다 이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섣불리 할 게 아니다. 조심스럽다. 이렇게 인연의 무게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울에 아무나 올려놓는다는 거는 쉽지 않고 나의 조심스러운 성향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또 함부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싶지 않다. 이건 기본적인 여러분의 예의라고도 보이고요. 타인에 대한 존중, 또 각자 영역에 대한 고려 이런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모두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인간관계에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재보고 따져보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것도 예의가 아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실 수 있고요. 그래서 조심스러우신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섬세한 마음을 가지신 보라분들이 누군가를 이번 달에 저울에 올려놓는다는 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근거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아마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좀 의외의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또 혹은 호감을 만들 만한 그런 말을 했다거나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심장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행동을 보라분에게 한다든지 굳이 이 사람이 희생하거나 도와줄 필요가 없는데 근데 선뜻 나서서 여러분을 도와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여러분이 이건 그냥 하는 행동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울 위에 올려놓는 거죠. 이런 객관적으로 누가 봤을 때 확실히 도장 찍는 것 같은 뭔가 다른 이 상대방의 행동, 거기서 여러분이 뭔가를 느끼게 되고 내가 이제까지는 안 해봤는데 이 사람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제대로 한번 봐야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보라분들 중에서는 아직 연애할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보류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거든요. 혹은 이 상대방이 한 번 더 확실한 신호를 보내기를 그때까지는 나는 좀 미루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흐름도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라분들은 이번 달에는 어떤 사람을 저울 위에 올려놓는데 그래놓고 알면서 한 번 더 지켜볼까? 조금 더 기다려볼까? 이런 마음으로 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기다리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 상대방도 아마 여러분의 이런 조심스러움을 이미 눈치채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대방도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 달에는 한번 크게 결심을 하고 여러분한테 신호를 스치는 것처럼 보냈는데 또 동시에 여러분이 눈치채는 것도 분명히 알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상대방도 보라분은 역시 조심스럽구나. 정말 확신이 안 서면 움직이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대방도 다시 정지 상태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상대방도 전략을 한 번 더 세워보는 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두 분의 12월은 아주 묘한 메시지만 교류되고 막상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거의 보이지 않는 썸에 가깝다라고 보이고요. 또 오늘 그게 안전한 선택이다라고 오늘 카드들이 말해주고 있는 걸 보면 아마 사내 연애나 CC 같은 그런 분위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갑자기 가까워지면 좀 불편해지고 혹은 두 분 사이에 묘한 기류를 제3자가 있을 때 확 눈치가 드러나게 돼서 주변 사람이 알아보게 되고 관계가 확 드러나게 되면 두 분 다 어차피 막 손사래를 치고 막 거절하게 되고 아니라고 하고 부인하게 되고 우리 그런 사이 아니야 이렇게 급하게 도망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직은 시간을 두는 게 맞겠죠. 하지만 오늘 카드들을 보면 역시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이 사람 내년에는 뭔가 큰일을 벌일 수 있겠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중하고 차분한 두 분 사이에 약간 바람같이 빨리 지나가는 사랑 이 기류가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나 두고 보기에는 놓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은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천천히 서로를 조금씩 생각해보고 또 미래를 그려보기도 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게 어차피 서로의 속도에 맞겠다라고 보이거든요. 결국 보라분들은 이번 달에는 그런 사람을 알아보게 되고 또 미래를 그려보게 되고 또 나도 예의를 갖춰가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 오늘 대표 카드에서 영혼의 파트너십이라는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이 카드가 떴다는 거는 보라분들의 사랑은 단지 어떤 육체적인 케미나 스킨십 여기로는 만족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여러분의 고차원적인 사랑, 어떤 영혼의 교류 이런 부분이 점점 강해지는 시기 또 그게 또 여러분에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방향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또 이 카드의 숫자 27은 결국 9가 되기 때문에 완성수가 돼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완성도가 중요한 것, 양보다는 질이고 퀄리티가 중요한 관계다. 뭔가 많은 말이나 어떤 선물 같은 거, 여러 장면 같은 거 이런 걸로 서로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몇 마디 나누지 않아도 느껴지는 운명적인 연결고리, 마치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것 같은 영혼의 만남 이런 게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달에는 정말 조바심 낼 필요가 없어요. 또 오늘 조언 카드를 보시면 인내심을 연습해라 라는 카드도 들어왔거든요.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면서 인내심 연습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든지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고 눈으로 확인해야 되고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 어려운 그런 일들도 많이 생겨요. 하지만 이럴 때야말로 우리는 인내심을 연습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인내심 연습하는 거는 사실 어렵진 않아요. 그저 한 걸음 물러서고
그러면서 이 사건의 속뜻은 뭘까? 나한테 정말 어떤 의미를 가져오고 있나?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천천히 둘러보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렇다고 상대방이 하는 행동을 너무 깊이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어떤 의도 가지고 있는 걸까? 나한테 나쁜 마음 먹는 거 아닐까?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인내심이 아니에요. 관계에서의 인내심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라는 주체가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나한테 다가오는 의미, 이걸 해석하는 거지 상대방의 행동과 의도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달 카드에서도 보시면 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더 크게 내쉬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거든요. 긴 호흡에서 바라보면 성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보라분들 중에서 아마 많은 경우에는 이미 신중한 성향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달에 어떤 사람 행동 하나 딱 보면서 일희일비 하지는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런 성향은 은연중에 좀 부정적인 생각이 키워지게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까 미리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의 행동도 두고 보면 사실 별거 아닐 거야. 약간 이렇게 방어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쉰다는 거는 방어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순환을 해라라는 뜻이에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처럼 긍정적인 걸 흡수하고 부정적인 건 내보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일단 이번 달에는 새롭게 보이는 사람, 나한테 조금 더 특별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는 관계가 일단 부드럽게 시작되기에 아주 좋은, 매우 좋은 시작이라고 보이거든요. 어쩌면 보라분들의 2023년 내년의 로맨스가 바로 이 12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여러분의 눈에 새롭게 들어오는, 새로 보이는 이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나랑 잘 맞는 면이 있을 거야. 뭘까? 한번 제대로 보자. 이렇게 상대방의 장점을 먼저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요. 분명히 마음에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서 멈추시고 그 사람의 미래 행동을 또 너무 빨리 짐작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일단 이번 달에는 그 사람의 장점을 더 많이 찾아봐 주세요. 그리고 함께 있는 순간에는 그 사람의 장점 한번 칭찬해 주시는 그런 작은 센스 발휘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같이 있을 때의 행복함을 충만히 느끼자. 이 마지막 카드에서도 보시면 우리에게는 태풍이 불어오는 시기 같은 그런 때가 있다. 혼란이 다가오고 불안할 때도 있다. 하지만 내가 중심을 잡고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 또 태풍이 불어도 사실 주변에 당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지지와 응원을 만끽해라. 그리고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결국 보라분들은 이번 달에 어떤 사람이 도와준다거나 응원해주는 사람이 생기고요. 또 그 사람의 따뜻한 진심을 느끼게 되면서 그 사람을 나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당장 이번 달에 그 사람이랑 대차게 썸에 들어간다기보다는 나를 지지해주고 나의 좋은 점을 찾아주고 나를 도와주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장점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또 그 사람 장점 한번 칭찬해주세요. 그렇다면 두 분의 마음이 조금씩 연결되고 아주 부드럽고 천천히 또 원만하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생긴다고 하는데요. 너무 예민하게 대할 필요도 없고요. 또 너무 갑작스러운 사건은 없겠지만 그게 오히려 보라분다운 정말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연애운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 사람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시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귀한 인연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람과 직접 정말 연결되지 않더라도 이번 달에 이 경험은 다음 사람 알아보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요. 조금 더 편안한 마음 상태로 여유 있게 또 주변 사람 관찰해 보시면서 주변 사람 중에 여러분의 시선에 들어오는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고 지지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봐 주시고 칭찬하는 그런 경험을 쌓아가시면서 천천히 여러분의 다음 연애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보라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파랑 고르신 분들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이번 달에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건이 등장한다. 변화가 있다라는 키워드가 크게 들어왔는데요. 시작이 있다라는 키워드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가운데 6장 카드 중에 1번 카드 에이스 카드가 지금 동전, 칼, 완즈 3장이나 들어와 있거든요. 이번 달은 완전 느낌표가 가득하다, 놀라움이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새로운데? 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이 3가지 차원에서 느끼게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파란 분들은 이번 달에 뭔가 새로운 걸 보게 될 거고, 근데 거기서 너무 당황하지 않은 준비 자세가 필요하겠죠. 마치 여러분이 올림픽 경기를 보러 온 관중이신데 갑자기 스텝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다음 달리기 선수는 당신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 카메라가 갑자기 여러분을 비추게 되고 또 여러분이 올림픽 경기장으로 내려오게 되는 좀 그런 부담감도 생길 수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파란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이걸 외면하고 도망가고 돌아서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왜냐면 그게 비겁한 게 아니라 너무 갑작스러워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결국 이런 미래를 지금 미리 보고 계시는 파란 분들은 조금 더 담대하고 담담하게 준비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란 분들은 이번 12월의 연애운에서 특히 새로운 거 다가올 때 도망가지 않으셔도 된다. 괜찮다. 한번 해볼 만한 경기다 라고 보이고요. 약간의 깡이나 좀 도전의식도 필요한 시기예요. 좀 두꺼운 얼굴 이런 것도 필요한 시기로 보이는데요. 특히 오늘 파란분에게 들어온 키워드 카드에 관계의 변화라는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관계가 변한다라는 말만 들어와 있고 그 이외에는 아무 말도 안 해주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당신의 상상에 맡기겠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어떤 관계가 어떤 관계로 변화하는지 안 알려주는 카드예요. 근데 위에 숫자 56이 들어왔는데 이 56은 엔젤 넘버, 매직 넘버 11이 되거든요. 그래서 11은 어떤 혁신이나 도전, 새로운 시작, 마법 이런 뜻이 있어요. 뭔가 시작은 확실히 있어요. 근데 그게 변하기 때문에 과거의 것이 변해서 새로움이 되는 것인지 혹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들어오시는 것인지 그건 보시는 파란 분들마다 좀 다를 수 있겠다라고 이 카드는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래 들어온 별자리 달 카드, 염소 자리에 하얀 달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과거는 뒤로 두고 떠나야 한다. 그리고 뒤에 들어온 언테임드, 묶여있지 말고 자유를 선택해라. 이렇게 카드가 들어온 걸 보면 과거의 인물이 다시 등장하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요. 혹시 나 잊고 있었니? 나야. 이렇게 다가오는 과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과거의 모습이랑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멀리서 잊혀졌던 과거 장면이 다시 떠오르게 될 수 있어요. 과거에 짝사랑했던 사람이라든지 연락 자주 했던 사람, 썸, 정말 과거의 연인일 수도 있고요. 혹은 과거의 지인이나 동창 이런 사람인데 뭔가 기억 저편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냥 지인으로 남았던 사람이 이번 달에는 좀 변화된 모습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파란 분들에게는 뉴페이스보다는 이번 달에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의 장면이 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타로 카드들을 보면 다 1번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라고 해요. 그럼 아마 그 사람이 아예 다른 사람처럼 바뀌어서 돌아오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기로는 그 사람이 학교는 여기, 직장이라면 이 직장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사람을 기억할 때 가지고 있었던 정보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이 사람이 사는 곳이라든지 형제관계, 가치관 여러 가지가 모여서 그 사람 정체성을 만들었고 그 정체성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거겠죠. 근데 이번 달에 다가올 때는 완전히 정체성이 달라져서 오거든요. 그래서 거의 새로운 사람이 오는 거랑 같은 효과, 그 정도의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사람이 보내는 메시지 자체도 나야. 근데 사실 나 과거의 나는 아니야. 사실 달라졌어.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이번 달에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만남의 제안이라든지 통화의 제안 이런 부분도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와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과거 사람이 여러분의 안부나 또 소식을 궁금해할 수 있어요. 요즘 파랑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렇게 관찰하게 되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SNS를 살펴보려고 이분이 검색을 한다든지 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식을 물어보게 될 수 있어요. 또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걸 여러분이 알게 되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거든요. 일단 부재중 전화라고 하면 통화 리스트에 남으니까 여러분이 당연히 아시게 되겠죠. 상대방이 또 움직임이 주도 면밀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띄게 될 거고요. 또 그때 상대방이 막 갑자기 발뺌하면서 아니야 나 실수로 연락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도망가진 않고요. 그래, 이렇게 된 거 얘기할게. 나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돌직구 던져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러분은 뭔가 갑자기 연락이 더 잦아지는 것 같고, 이 사람은 오래 생각하고 나한테 오는 건데 나는 아직 막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보면 저 사람은 여러분의 근황도 궁금해했고 소식이나 안부 다 알아보고 또 고민도 했고 그 다음에 연락하는 거지만 연락을 받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름 좀 뜬금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또 그 사람이 정말 전 애인이나 전 썸이나 전 짝사랑 이래서 당황하실 수도 있지만 혹은 과거에 거꾸로 친하지 않은 사람인데 친하지 않은 동창인데 이 맥락에 이렇게 자주 연락한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요. 일단 가장 먼저 들어온 동전 1번 카드를 보시면 카드의 왼쪽에서 손이 하나 다가오고 또 동전을 내밀고 있는데요. 왼쪽은 과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손이 온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전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동전이라는 것은 기회를 의미하는데 지금 동전에는 꽃처럼 그려져 있는 태양이 있거든요. 굉장히 귀한 기회예요. 미래에 대한 약속이나 희망적인 소식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상대방은 이번 달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동전을 보여줄 거고요. 이거 새로운 동전이야. 너한테 이제까지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어. 나 너한테 이거 보여주고 싶었어. 약간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동전이 아니라 아래에 들어온 것처럼 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생각하게 된다. 이게 나한테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나한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아직 판단이 안 된다라고도 보이거든요. 타로 카드에서 칼은 원래 또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력을 의미하는데 이제 하나가 들어왔어요. 이제 새로 다가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전 때문에 이 상대방의 등장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이 많아진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칼 1번 카드는 원래 만남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아주 차갑게 거절하는 상황도 가능하거든요.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독이 된다면 나는 시작도 안 할 거야. 약간 이렇게 차가운 마음도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파랑분들이 이 새로운 기회 자체를 두고 좀 100% 편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하지만 마음속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등장 자체가 가져다주는 여러 말랑한 감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카드들은 여러분에게 이 다가오는 사람을 너무 쳐내지 않는 건 어떠니? 둘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꿈을 키워보는 건 어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일단 가운데 들어온 컵의 여왕 카드는 다가오는 파도가 있는데 그 파도마저 수용하는 사람이에요. 너는 지금 나한테 새로운 모습으로 왔구나. 일단 이 현상 자체를 받아들이고요. 왜냐면 그게 진실이니까요. 새로운 너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준다. 그건 너의 의도가 있겠구나. 이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자꾸 연락을 해온다는 건 그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적어도 파랑분들이 그걸 좋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그래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아주 작게는 패션 스타일이 바뀔 수 있고요. 뭔가 여러분에게 대하는 목소리 톤이 달라진다든지 크게는 그 사람의 소속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변화가 뭔가 있고 그걸 여러분에게 알려줬다는 거는 자기가 그 변화한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달라졌어. 나 달라진 거 알아봐줘. 이런 속마음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일단 여러분에게 컵의 여왕이 들어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너 달라졌구나 라고 인정할 건 인정해주는 거죠. 그리고 아래 완전 2번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변화나 상대방이 티내는 변화 그게 꽤 야망을 가져다 줄 만하다. 꽤 긍정적인 사인이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걸 너무 들떠서 완전히 크게 반응해 줄 필요까지는 없어요. 속으로는 좀 놀라도 좀 겉으로는 크게 놀란 티 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위에는 절제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감정의 강약을 조절해야 한다. 관계가 변할 때 이 변화에 있어서 중심을 잘 잡아라. 그래야 이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결국 어떤 과거의 특정한 정체성을 가졌던 사람, 이제 그 사람이 새로운 모습으로 이번 달에 파랑분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때 너무 부정적으로 반응하시거나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마이너스 감정으로 대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너무 또 무채색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약간의 톤을 살려서 반응해 주시되 너무 내가 흔들리는 것처럼 내가 일희일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그래야 상대방도 해볼만 하겠다.
내가 파랑에게 조금 더 긍정적인 메시지 한 번 더 보내보자. 이번에는 좀 강하게 보내야 강하게 반응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결국 이런 식으로 파랑분들은 이 달라져서 다가오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번 달에 그 사람을 훈련시킨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내가 어떻게 사람을 다룰 수 있겠어. 약간 어장관리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건 어장관리가 아니라 이 상대방의 마음 상태를 내가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 하는 점검이고요. 또 동시에 내 마음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점검이 돼요. 내가 이 사람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도 나한테는 숙제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그 훈련법에 대해서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다고 해요. 일단 오늘 조언 카드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언테임드라고 하고 있는데요. 묶이지 않는 자유로움을 선택해라. 내가 자유로워져야 상대방을 묶을 수 있거든요. 내가 너무 상대방한테 맞춰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거부할 필요도 없어요. 앞에 들어왔던 컵의 여왕이나 절제나 모두 다 어느 정도 수용은 하되 내 중심을 잃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도 그 안에는 반짝이는 마법 같은 흐름이 있다. 그걸 잡아내라 라는 레브로라이트 원석이 들어왔는데요. 특히 이 레브로라이트 원석은 단 하나도 같은 원석이 없다고 해요. 그 정도로 각 원색마다 다양한 색이 있고 다양한 질감이 있거든요. 당신에게 이번 달에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는 아주 묘한 사건, 아주 묘한 마법이 있을 것이다. 다만 그 마법은 그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혜가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눈치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기회를 거머쥘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들어오는 소중한 변화. 그 변화는 결국 내가 자유를 선택했을 때, 내가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 있을 때 다가온다. 이런 의미로 연결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변화가 있다.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다. 모든 것이 변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다. 이런 문장이 있기 때문에 특히 파랑분들의 이번 12월은 과거의 무언가는 확실히 사라질 거고요. 또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나거든요. 상대방의 정체성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사람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도 달라질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결과적으로 관계는 변하겠죠. 아무도 보지 못할 수 있고 아무도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랑 상대방 두 사람만 느끼는 묘한 변화. 그게 이번 달 생길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지만 잘 조절하셔서 약간 도자기 빚는 것처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12월을 기점으로 더욱 의미 있는 죽음과 의미 있는 부활의 시기. 내가 이 사람과 당장 어떻게 하겠어.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솔로 연애운을 끝내겠어. 이게 아니라 내 위주로 한번 잘 만들어 보자. 나 긍정적으로, 나 주도적으로 해볼 거야. 이렇게 용기를 가지는 게 먼저고요. 그걸 가득 가지고 과거에 필요 없는 것에게는 죽음을 선언하고 또 새로운 부활을 가지고 여러분만의 도자기를 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파란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빨간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12월 연애운을 읽어봤는데요. 여러분의 12월을 보면 이번 달에는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보이는데요. 근데 마지막에 들어온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이 좀 의지적으로 좀 이성적인 논리로 이 사인을 거부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빨강분들의 연애운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 연애운, 주변 상황이 흘러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 운을 좀 거절하시게 될 수도 있다고 보여요. 좋은 사인들이 있는데 거절하신다는 거는 여러분의 연애에 대한 기준이나 이상형에 대한 생각들, 이런 부분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이거든요. 내가 아무나랑 만날 수는 없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카드들도 여러분한테 아무나 만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연애운이 좋으니까 그냥 막 만나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카드들을 보면 아무나 만나라는 건 아니지만 빨강분들의 그 아무나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는 게 어떠니? 약간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빨강분들은 지금부터 한번 객관적으로 좀 촘촘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럼 나는 어떤 사람 만나고 싶나? 나 어떤 방식의 사랑할 것일까? 이렇게 어떻게 결정할까?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시기에 좋은 시기거든요. 또 중요한 건 그걸 테스트할 만한 사건도 분명히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오늘도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카드들의 흐름을 보면 여러분이 한 사람을 보면서 좀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거든요. 저 사람은 내가 챙겨줄 게 좀 있는데 라는 키워드의 패런팅, 이 부모가 되는 것처럼 돌본다. 이런 이슈가 들어와 있어요. 부모가 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냥 아이를 돈으로 키우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함께 보낸다고 해서 부모가 되는 건 아니에요. 부모가 된다라는 거는 이 카드에서는 나의 행동을 관찰하는 사람이 있고 나의 행동을 보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한 사람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또 그리고 여러분도 그걸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알게 되고 나의 작은 행동이 어떤 의미가 되어서 상대방에게 남겨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된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겠죠. 이렇게 이번 달에는 여러분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시선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는데 그 시선이 약간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나를 육체적인 끌림만 가지고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을 보면서 부모를 바라보듯 또 사랑을 자기한테 주기를 바라고 자기한테 베풀어 주기를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본받고 싶어 하고 영향을 받고 싶어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부모의 입장에서도 나의 아이가 있다라는 거는 약간 거룩한 책임감과 부담감이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특별한 애착 관계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마냥 힘들고 부담되는 것만은 아니고요. 더 좋은 거는 이 관계에 있어서는 선택권이나 주도권, 결정권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또 진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두 분의 역동성이 부모와 자녀와 같은 그런 관계, 여러분이 거기서 부모인 입장이다 이라는 거지 정말 여러분이 부모가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의 속성에 대해서 내가 미리 알고 그리고 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또 이 사람이 나를 좀 긍정적인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걸 내가 알고 나서 관계를 바라본다면 내가 조금 더 어른스럽고 현명한 선택을 또 내가 주체적으로 내릴 수 있다. 내가 선택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또 이 패런팅 카드의 숫자 63, 이 숫자를 생각해 보면 이게 숫자 9가 되거든요. 완성수가 돼요. 시기적으로 여러분이 연애를 이제 새롭게 시작할 만한 준비, 완성이 되었고 이제까지의 경험은 빨강 분들을 더 현명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부모가 될 자격이 있다는 거죠. 이번 달에는 여러분이 나는 연애할 준비 안 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때는 아니라는 것. 이제 여러분에게는 서서히 새로운 시작이 오고 새로운 역할이 부여된다. 하나의 주기는 끝이 났고 지금 상태를 정리해야 되고 새로움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시기적인 운까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시점으로 보여요. 그리고 아래에는 궁수자리 뉴문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었다. 과거의 주기는 끝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히 다른 유문 카드랑 비교했을 때 궁수자리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이 궁수자리는 원래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말이에요. 이 하반신이 말이기 때문에 행동력이 있고 진취력이 있고 무술 이런 부분에서 강해요. 근데 거기에 상반신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롭고 현명하고 또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받을 수 있어요. 천문학이나 음악이나 예술 이런 것까지 섭렵하고 있는 이 상반신이 인간이라는 건 문명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궁수자리가 어떤 일을 추진한다라고 한다면 목적의식이 일단 뚜렷하고 그 방향이 선하다. 그냥 고집으로 동물적인 감각으로 밀고 가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거기다가 말의 동력이 있으니까 꿈과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동력까지 있죠. 그런 시즌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이 빨간 분들한테는 이제 새로운 연애가 시작될 거고 움직임의 운이 들어오고 있고 힘이 생긴다. 그러니까 기대해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시작에는 이 카드에 적힌 것처럼 긍정적인 것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너무 완벽하고 싶으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긴장되면서 또 움츠러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 시작에는 움직임의 동력도 있지만 지혜의 두뇌까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힘을 받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나는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강한 긍정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번 달 빨강 분들에게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
이 두 가지를 두고 다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궁수자리의 상반신과 하반신의 매력에 집중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궁수자리가 되어서 그 매력을 끌어당기게 될 거예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여러분은 근데 그 사람 봤을 때 뭔가 나는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이제 겨우 시작인 단계라 매력이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자꾸 움츠러들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오늘 카드들은 그 상대방과의 케미를 통해서 얻게 되는 긍정적인 것이 분명히 있다. 또 두 분의 관계 안에서 부족한 점이나 아직은 좀 미진한 부분, 그게 보이더라도 일단은 긍정에 집중해라. 그리고 상대방과 상황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타로 카드들도 보시면 완즈 4번 카드, 그리고 아래 황제도 메이저 카드에서 4번이거든요. 숫자 4는 이렇게 안정적인 상황, 사각형,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미 여러분의 사각형 테두리 안에 이렇게 존재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황제처럼 생각하고 좀 높이 여기거든요. 황제는 일단 타고난 혈통을 보장받았어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걸 어렸을 때부터 다듬어 왔고 황제 수업도 받았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 이런 모습이 여러분의 이미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빨간 분을 보면서 뭔가 우아하고 기품이 있다, 여유롭고 편안해 보인다, 능력이 있다, 좀 정치적으로 뛰어난 수완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 옆에 마법사 카드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외적인 매력도 상승하는 기운이 분명히 있어요. 마법사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혼자 있는 시간에 연습을 엄청 많이 하고 준비하고 막상 딱 무대에 올라서면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마법사는 능력자로 보여져요. 이렇게 이번 달에는 여러분을 보면서 와, 빨간 분은 정말 완벽해 보인다, 능력자다. 근데 내가 보는 부분에서는 완벽한데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에서 혼자 있을 때는 어떨까? 이런 호기심도 가지게 된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 마법사는 이 눈에 보이는 매력에 사로잡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에 꽂히면 다 좋아 보여요. 이제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이 좀 헝클어진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와, 너무 매력있다, 인간미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황제와 마법사까지 들어왔으니까 상대방은 정말 여러분에게 꽂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윗줄에 들어온 메이저 태양 카드, 그리고 러버스 카드예요. 지금 이 태양 카드는 황제에 비해서 힘이 약하거든요. 태양 카드의 주인공은 약간 왕세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분도 매력이 있긴 하지만 황제만큼 위험이 있다든지 황제만큼 노련하다든지 든든하지는 못해요. 이 상대방이 타고난 매력은 있는데 아직 좀 갈고 닦아야 되는 면이 있고, 또 기세에 있어서 여러분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런 이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동등한 자리까지, 같은 눈높이까지 상상하게 된다. 이 러버스 카드의 합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일단 강한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또 은연중에 표현할 수밖에 없고요. 또 상대방은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칠 거예요. 문제는 아래는 여러분에게는 동전의 2번, 이 균형, 고민이 들어오거든요. 결국 여러분은 이 사람의 호감을 눈치는 채는데 내가 이걸 지금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 갈까, 이런 고민이 생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황제인데 저 사람은 왕세자 정도 어린아이인데 우리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좀 아깝기도 한 거 아니야? 내가 너무 보살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정말 격이 맞는 건가? 나는 지금 궁수자리라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니야? 여러 가지 고민이 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카드들은 궁수자리도 중간중간 여러 경험을 겪어야 한다. 긍정적인 면을 보아야 한다. 아무나 만나라는 건 아니다. 하지만 한번 검토해 볼 만한 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번 달 빨간 분들의 조언 카드도 보시면 시작이 있다라는 비기닝 카드, 그리고 움직여라 라는 카드, 마지막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당신이 결정해라, 이런 메시지까지 들어왔어요. 나는 연애세포가 죽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빨간 분들이라고 해도 이번 달에는 리턴, 이 재생 에너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랑을 시작하기에 적절한 상황이 분명히 들어온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특히 오늘 자꾸 몸을 움직여라, 시작해라, 이런 단어들이 들어온 걸 보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반응만 조금만 해주면 상대방은 아주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막 여러분을 반갑게 맞이할 거예요. 이번 달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여러분이 불러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고민이 되시겠죠. 내가 저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이제 시작되는데 내가 지금 이 썸의 스위치 켤까 말까, 약간 이런 고민이 들어오는 시기, 이렇게 보이고요. 이미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반응을 살펴보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지금 카드를 보고 계신 시점에서도 상대방은 여러분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점점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는 거죠. 특히 궁수자리 뉴문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우리 이렇게 하자. 나 이런 연애 할 거야. 이렇게 당당하게 표현하시고 처음부터 드러내시면 상대방은 그냥 잘 따라오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궁수자리는 또 자기 목표를 자기가 명확히 정해야지 끌려가면 계속 생각이 많아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어느 누구의 조언보다는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내리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이번 달 들어오는 이 관계는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황제고 상대방은 아직 왕세자예요. 시작은 되긴 할 건데 긍정적인 면을 보시고 방향을 잘 여러분이 제시하신다면 괜찮은 썸이 시작될 수 있어요. 오늘 카드들은 이런데 한번 해볼래? 너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묻고 있어요. 한번 이 흐름을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서 12월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잘 관찰해 보시고요. 또 그때 후회 없는 여러분만의 선택 내리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빨간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노란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카드를 읽어보면 12월 연애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이번 달에는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다가오는 걸 느끼시면서 여러분이 반응을 하실 수 있지만 오늘 카드들을 보면 좀 주저하는 마음이 더 크다라고 읽어보게 되는데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진심이 무엇인지, 행동과 진심 사이에 간격이 있는 건 아닌지 좀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혹은 여러분이 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때문에 이 사람을 두고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림돌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대방이 뭔가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신호를 보낸다기보다는 좀 애매하게 남길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이랑 이미 다른 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에 그걸 깰 수 있는 정도의 텐션이 좀 모자란 건 아닐까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런 카드들의 조합을 봤을 때는 보통 많은 경우에는 사내 연애나 학교 안에서의 연애 예상할 수 있고요. 공적인 관계가 이미 있어요. 직급의 차이가 있다거나 두 분이 좀 일정한 거리를 좀 유지해야 되는 경우, 혹은 어차피 언젠간 멀어질 사람인데, 혹은 이미 어느 정도 둘 사이에 좀 선이 있어서 넘기 어려울 수 있고요. 이런 계속 걸림돌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달에는 약간 보류하고 싶어지고 뭔가 아직 확정 짓기에는 애매하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이번 달에는 이런 애매모호한 상태를 오히려 즐기는 마음도 필요하실 것 같거든요. 이 애매한 상태도 괜찮아요. 상대방이 애매한 행동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 정도로는 나 흔들리지 않아. 만약에 네 마음이 정말 나를 향하고 있고 내 마음이 너한테 향하기를 원한다면 너는 조금 더 강한 행동을 해야 될 거야. 약간 이런 자세를 가지고 대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특히 이번 달에는 약간의 방어막이 필요한 시기라고 여러분이 직감하실 거고요. 그게 맞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빨리 그 사람 입장을 파악하려고 하고 마음 상태를 막 헤집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우리 관계는 뭐야? 막 이렇게 빨리 규정 짓기에는 두 분 사이에 아직 뭔가가 부족하다라고 보이거든요. 너무 쉽게 결론을 내버리면 오히려 상황만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걸 느끼게 되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달에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나 약간 이것만 파악하시고 다음 달로 시기를 넘기시는 게 좋겠고요. 뭔가 덜 익은 상태, 설 익은 상태로 성급하게 시작하려고 했다가는 여러분 마음만 더 다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노랑분들은 이번 달에 다음 연애를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 기회들이 다가올 것 같은데요. 일단 예전에는 색도 없고 향도 없이 존재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두고 여러분이 다음 연애 상대가 될까라고 새롭게 고민하시게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에 대한 평판이 자꾸 귀에 들리게 된다거나 긍정적인 모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수 있고요. 혹은 이 상대방이 은근슬쩍 여러분 도와준다든지 뭔가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않는 행동, 그런 것들을 하면서 좀 특별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또 이런 면들을 이미 겪고 계신 노랑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는 이거 뭔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되는 찌릿한 텐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찌릿한 게 감전될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확인하고 싶어져요.
또 찌릿한 감정은 오히려 부정적인 건가? 오해도 생길 수 있죠. 근데 이번 달에는 그 긍정과 부정을 딱 흑과 백으로 나눠서 흑백 논리로 정하면 안 되는 시기거든요. 이제 그래서 오늘 카드들은 어떤 상황이 들어오는데 그걸 자꾸 빨리 판단하고 싶어진다. 그러니까 그 전에 기준을 잘 세워두고 움직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노랑분들은 이번 달에는 어느 때보다도 일단 먼저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꼼꼼하게 면밀하게 여러분 위주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고 보이고요. 나에 대한 생각이 일단 먼저 확고하게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조언을 구하는 것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또 잘못된 정보가 들어올 수 있고 혼란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랑분들은 일단 다 떼고 계급장 떼고 상대방이랑 나랑 딱 우주에 남는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 이런 가정을 두고 행동이랑 상황을 분석해 보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카드에서도 그 생각을 먼저 해봐라. 이런 사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가장 먼저 들어온 99번 매직 넘버 카드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들어왔는데요. 이 컴패션이라는 카드가 정말 어려운 카드예요. 제가 노랑분들에게 설명을 잘 해드릴 수 있을지 자신이 없기도 한 카드인데요. 이 컴패션은 우리나라 말로는 긍휼히 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말인 좀 긍휼, 그냥 불쌍히 여긴다 이런 단어로만은 이 감정을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상대방의 어떤 겉모습이나 행동이나 말 이런 게 있는데 그 외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그 너머의 진실을 바라보는 것. 이 카드에서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바라보는 진실, 그게 바로 컴패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이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이나 행동이나 말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감정으로 자꾸 치환하게 돼요. 근데 이 카드에서 설명하는 컴패션의 의미는 그런 사람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라. 그 너머의 진실을 봐라. 근데 그걸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한테 뭔가 인간의 같은 사랑을 담아서 바라보고 그 사람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하는 거. 그 정도의 가까운 사람 관계는 긍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카드에서 들어준 예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에 갔는데 직원이 약간 퉁명스럽게 대했어요. 그럼 거기서 내가 그 사람의 태도, 그것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질 수 있죠. 근데 이 컴패션의 감정은 이 사람이 나한테 화난 게 아니라면, 내 행동에 문제가 없다면 저 사람은 나한테 화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감정이 화로 가득해서 그런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의 화의 감정을 나한테 치환할 필요가 없다. 내가 기분 나쁠 이유도 없고 또 그 사람한테 내가 다시 화를 풀어낼 필요도 없다. 그 사람은 뭔가 다른 일이 있었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고 감정으로 내가 치환하지 않으면서 감정으로 그 사람이랑 엮이지 말자. 그래야 내 감정도 지켜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 컴패션은 어떤 한 사람의 존재를 내가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존재 자체로 받아들일 때 그러면 내 감정도 지킬 수 있대요. 또 그러면서 그 사람의 감정도 내가 개입하지 않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거든요. 이 원리를 우리가 일상생활에 적용한다면 훨씬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99번 이 카드가 이 카드 세트, 이 카드 덱의 마지막 카드예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마음 공부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을 돌보고 내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타인을 바라볼 때도 그냥 저 사람 각자 사정이 있겠거니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류애적인 그런 감정으로 바라보는 것. 이걸 이 카드 만든 사람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단어가 노랑분들에게 들어왔다는 거는 여러분의 12월에 이런 사건이 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연애운에 적용해보면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여러분한테 어떤 행동을 해요. 근데 그 행동 너머에 있는 진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 그거 알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특별한 행동이 있어요. 근데 그 너머의 진실, 그게 친절함일 수도 있고요. 혹은 약간 불친절한데 친데레같이 나를 특별하게 여겨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툴툴대는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나는 기분이 나빠져요. 근데 옆에서 차가 온다고 나를 확 끌어당겨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굉장히 혼란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의 행동이 나에게 긍정으로 다가오는지 부정으로 다가오는지 헷갈려요. 그러니까 행동만 보고 보면 정말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럴 때 보통 혼란을 제거하려면 주변에 조언을 구하게 돼요.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판단한 게 맞는 걸까? 그런데 하지만 오늘 들어온 물고기 자리 하얀달 카드 보시면 이미 당신의 에너지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말을 아끼고 감정을 느끼는 것에 집중해라. 존재에 온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상대방한테 또 직접 연락해서 너 아까 그 행동 왜 그런 거야? 이렇게 다그쳐서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또 그걸 주변의 조언으로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행동 너머에 있는 감정을 읽어보려고 하고 또 저 사람의 감정은 저런 상태구나. 나는 흔들리지 않아야겠다. 라고 내가 객관화해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거든요. 혹은 너는 원래 존재 자체가 이런 사람이구나. 만약에 내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특별한 행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네가 원래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건지 나는 그걸 내 눈으로 알아봐야겠어. 이렇게 나 스스로 관찰하는 그런 관찰 감각을 가지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누군가의 뒷담화를 해요. 근데 여러분의 감정에는 사실 이 뒷담화 상황은 부정적으로 다가오거든요. 부정적인 에너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상황을 한번 객관적으로 보세요.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누군가의 뒷담화를 해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람 자체가 뒷담화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 특별한 사람?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걸까요? 이렇게 이번 달에는 노란분한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 사람을 잘 관찰해보면 이 사람이 나한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말하는 건지 혹은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인지 그걸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그걸 충분히 만끽해야 된다라고 카드들이 말하고 있는 걸 보면 분명히 이번 달에는 약간 이런 일상적인 장면인데 뭔가 숨겨져 있는 특별한 로맨틱한 사건이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국 노란분들에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 있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몰래 가지고 있는 호감, 이걸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고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멘탈 컨트롤만 잘하시면 정말 쉽게 알아차리실 수 있어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정말 여러분만의 직감으로 알아차리실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 사람의 존재 자체 그리고 저 사람의 마음 상태 그리고 앞으로의 움직임까지 아주 한 번에 읽어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번 달에 그런 가까운 사람이 보내는 애매한 신호 그걸 두고도 내가 약간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걸 오히려 즐기는 마음도 가지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어쩌면 이번 달은 약간 테스트 기간이기도 해요. 이 사람은 나한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지? 어떤 특별한 감정이지? 그리고 이 행동은 어떤 거지?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여러분 안에 생기실 수 있거든요. 뭔가 확실히 답이 내려지지 않은 그런 상태로 시간은 흘러갈 거예요. 하지만 오늘 조언 카드에 보시면 미스테리 카드, 이 애매모호한 상황, 미스테리하고 좀 답이 내려지지 않는 것, 이걸 즐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세계에 존재하는 7대 불가사의 미스테리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건축물을 인간이 그 당시에 어떻게 만들었지? 우리가 7대 불가사의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걸 그렇다고 해서 막 파헤친다고 해도 어차피 우리가 확실한 답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그럴 수 있구나, 옛날에 그랬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번 달 노란분들 주변에는 약간 미스테리하고 안개 같은 사건, 그래서 내가 뭔가 확실히 정리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생길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때 너무 짜증내실 필요도 없고 연애운이 나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이런 시기에는 내 연애운의 기준이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는 아직은 이번 달에 오지 않았나 보다. 그러면 나도 그냥 미스테리한 상태를 즐겨볼 거야. 나도 급할 거 없다. 나도 베스트가 아니면 선택하지 않는 게 나아. 약간 이런 여유로움도 필요한 시기고요. 오히려 이번 달에는 방어막을 잘 세우고 내가 진짜 바라는 연애는 뭘까?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일까? 나한테 특별하게 잘해주는 걸까? 이런 걸 판단해보는 연습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또 그러면서 내년의 로맨스를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원래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계획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은 꿈을 다시 재생시키기에 좋은 시기. 그래, 내가 바라는 연애가 있어. 나는 이런 연애의 꿈이 있어. 진짜야.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있어. 내 생각대로 연애할 거야. 그렇다면 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거야. 이런 마음 가지시고 혹시 주변에 연애에 대한 에피소드나 이야기거리가 나왔을 때 혹시 노란분들 주변에서 노란분들에게 너 어떤 사람 만나고 싶어? 이런 질문이 들어온다면 더 현명하게 대답하는 게 진짜 중요한 시기죠. 그 애매모호하게 신호를 보내는 그 사람을 두고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 상관없이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잘 맞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두시면 오히려 그 이야기가 에너지가 되어서 상대방에게 전달되고요.
그 상대방의 행동이 변하게 될 거고, 그럼 여러분이 더 빨리 미스테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더 확실한 시그널을 받게 되실 거예요. 이런 식의 에너지 흐름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노랑분들은 이번 달에 저 상대방에게 흔들릴 필요도 없고 주변의 누군가에게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누구의 조언도 필요하지 않아요. 섣불리 그 사람의 행동도 판단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저 여러분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대하기,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사랑해주기, 나만의 정원이 있어요. 그 정원에서 규칙을 만들어가기, 여기에 집중하시면 상대방은 어차피 여러분의 행동에 의해서 알아서 행동 똑바로 할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정말 여러분 입장에서도 받아줄 필요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의 몸과 마음의 건강, 나라는 존재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달은 특별히 그런 감각, 판단력을 키워보시고 평화롭고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노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